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한수님께서 1부에서 계속했던 우리 FTX 사태와 관련한 코인이죠. 바로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요. 솔라나 코인,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네. 좋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솔라나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다음에 솔라나가 앞으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솔라나 코인뿐만 아니라 세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세럼이라고 하면은 FTX가 만든 코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FTX가 무너지니까 세럼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 나를 만든 기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은 그런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솔라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워낙 개발진이 든든하고 생태계가 좋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이 FTX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피해를 또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솔라나는 이 FTX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간단히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 솔라나의 뒤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라나를 개발함에 있어서 FTX가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솔라나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뭘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나는 뭘 담보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한테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성의로 뭘 주겠어? 코인을 그렇죠. 코인을 줘야죠. 주겠죠. 네. 네. 솔라나를 줬어요. 그게 솔라나 코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솔라나를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FTX 입장에서는 내가 한 5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에 대한 것을 솔라나로 받았다. 그래서 한 전체 유통량의 한 10% 정도를 솔라나로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솔라나가 발행한 10% 정도가 지금 FTX에 있었던 것이고 FTX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FTX가 힘들면 10%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차트를 좀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솔라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에 NFT를 하는데 솔라나 기반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그 급등한 것만큼 뱉어냈습니다. 이제 하락 기준으로 보자면은 최저점은 한 69% 정도 떨어졌고요. 현재는 한 61%, 2%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았다. 자, 이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62%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점에서부터 이 62%를 메꾸려면 몇백 프로를 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느끼는 하락에 대한 수치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인스타그램 NFT 저도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솔라나가 그 이슈 때문에 되게 좋았다가 또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요즘 또 솔라나에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나요? 네. 솔라나가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떤 특정 사이트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코인마다 등급을 매겨놓은 게 있어요. 등급을 매겨놨는데 처음에 솔라나가 좋았을 때는 AA-였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A로 좀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A라는 등급도 높은 등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 코인들을 보면 다 A 밑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알트 코인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를 하자면 A 등급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다만 더 좋은 상태에서 좀 낮은 좋은 상태로 좀 떨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만 들여서 25번의 네트워크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요. 서비스 안정성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도 높은 평가를 받는 코인이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코인 현재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솔라나가 사실 올해도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A라는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 등급 아직 뭐 높은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솔라나도 코인을 차트로도 같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차트를 네. 본다고요? 그 네. 솔라나 코인을 판단할 때 네.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네. 차트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냥 바로 설명하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PPT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차트 설명은 뒤에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네. 하고, 일단은 우선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66조라고 해요. FTX가 66조인데 앞에 말씀드렸죠. 뭐 챕터 11이 있고 챕터 7이 있는데 이제 챕터 11 같은 경우는 파산 뭐 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어서 회생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법정 관리와 좀 비슷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챕터 11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FTX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FTX 지갑 보유 자산 분석인데 여기에 보면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들도 많고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이 솔라나 내용들이 영향을 받고 솔라나가 그만큼 가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 한 10% 정도, 네. 유통량이 10% 정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한 5차례 정도 여기 보시면 알라메다, 그 다음에 FTX 트레이딩 이제 거래소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벤처 기업과 FTX에서 받은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만 봐도 한 10%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힘들면 솔라나도 영향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언락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2027년, 뭐 28년, 25년까지 언락이 있는데 이 언락이 나오면 어떤 효과를 나올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락이라는 게 시중에 유통량이 는다라는 뜻이면은 유통량이 는다라는 뜻은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일부에서 제네시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기관별 FTX에 묶여있는 자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네시스가 엄청난 많은 자금을 지금 물려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후오비도 있고요.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다른 뭐 크립토닷컴 등등 여러 기업들과 거래소들이 좀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솔라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거래소들이 좀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로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네시스 솔 물량 분배 비중이라고 하는데 솔라나가 초기에 펀딩을 할 때 50%에 가까운 물량을 이제 뭐 팀이나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VC 체인이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체인이다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코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내 물량을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 들고 있다, 50%가 들고 있다라는 뜻은 이 커뮤니티로 흘러가야 되는 이 탈중앙화가 무너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참을 기회로 여태까지 뭐 VC 체인이라는 놀림을 받음으로써 탈중앙화를 벗어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이서야 이렇게 FTX 사태로 그다음에 뭐 팔 사람 팔고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탈중앙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떨어져,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절 권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코인 자체의 상패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탈중앙화가 된다면 코인의 미래로 봤을 때도 진정한 가치 상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솔라나는 강력한 조력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메다 리서치 혹은 FTX 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미리 좀 칠해놨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앱토스, 그리고 클레이튼,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앱토스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있고, 니어는 또 떨어졌다 회복하고 있고, 폴리고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흐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곤 자체는 워낙 좋은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서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솔라나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좀 힘들고 있고 당분간 생태계의 침체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솔라나 코인이 상패 가능성은 매우 적고 또 아직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솔라나 코인 자체로도 충분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막대를 체크해 볼까요? 막대 그렇죠. 차트를. 막대 이제 네. 뭔가 나올 때가 됐죠. 네.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솔라나 검증자 수랑 탈중앙화 수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검증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검증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증하는 사람이 많으면 앞으로 이 프로젝트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캐치를 해주고 겹치고 서로 체크 왔다 갔다 체크를 통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검증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탈중앙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자, 앞에 이제 VC 체인이다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탈중앙화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그 VC 체인들도 좀 매도세가 이전부터 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나옴으로써 탈중앙화 수준이 좀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솔라나 생태계에는 이 탈중앙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스테이킹 비율이에요. 사실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솔라나가 그만큼 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솔라나 스테이킹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솔라나의 수익 창출에 있어서는 당장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솔라나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더리움 이게 레이어 1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개발자도 한 6만 8천 명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솔라나도 그에 뒤지지 않습니다. 2만 명 정도. 그다음에 폴리곤이 8,800명, 아발란치, 클레이튼은 이어지는데 그만큼 솔라나는 레이어 1에서 진짜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각광받던 종목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 개발자 수 증가 추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 개발자 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검증자가 늘었다라는 것처럼 개발자가 는다라는 뜻은 이 생태계의 번영이나 확장에 그만큼 많은 머리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더 좋은 방향 속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앞에까지는 가장 좀 안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힘들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솔라나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건 알겠어. 뭐 그래 뭐
이제 개발자 수 늘고 뭐 그다음에 검증한 사람 수 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건 뭘까라고 봤는데 자 왼쪽 그래프가 11월 7일 그래프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11월 14일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이 수치가 줄었고요. 그만큼 이 솔라나의 수치가 많이 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8%였는데 17%까지 늘었거든요. NFT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점차 증가하는 데는 인스타그램이 한몫을 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 가격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NFT 영역에서 점차 많은 발전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 차트를 좀 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한 70% 정도 제가 떨어졌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코인들이 횡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솔라나도 사실 횡보를 들어갔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5일 이동 평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냐 아니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5일 이동 평균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이 하나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그 전에 단편적으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죠. 넓어졌다라는 뜻은 이제 좁아진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좁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횡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캔들에 관련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캔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뒤에 캔들 강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전달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1시 반에 있을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캔들 강의를 통해서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이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솔라나 검증자가 늘고 있고 또 검증자가 는다는 건 그만큼 보안이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개발자 수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전망성을 좋게 보시고 계셨습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솔라나의 NFT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를 한다면 솔라나의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매일 쓰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